5월 26일은 네. 5월 26일은 무슨 날? 네, 5월 26일은 바로 크리에이터스 팀 수장이신 김산 스폰서님 생일입니다. 모두 모두 축하 박수 한번 보낼게요. 네. 네. 그래서 전 지금 여기 용인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수방 들으시면서, 줌으로 들으시면서 혹시 생일 파티 오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지금 동백동 81-74번지로 네, 오시면 됩니다. 네. 줌은 꼭 키고 오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생일이자 우리 팀의 큰 산이신 산 스폰서님이 김정은님하고 같이 좋은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요. 근데 저도 무슨 말씀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산님과 김정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정말 과분할 만큼 많은 분들의 축하 메시지를 받았어요. 유산을 하면 참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날씨 정말 좋죠, 요즘. 오늘 같은 날 집에만 콕 박혀 계신 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저라면 이렇게 날이 쨍하고 공기도 딱 활동하기 좋은 그런 날 집에만 절대 못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김정은 골드님과 저희 팀에서 굉장히 초단기간에 골드란 타이틀을 손에 거머쥐신 모두 다 부러워하시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김정은 골드님과 이 시간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기대되시나요? 질문들을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짧은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질문들을 다 소화할 수 있을지는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김정은 골드님 입을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정은 골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래 이게 우리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쨌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까 중간에 회방은 안 하시겠죠? 오늘은 제가 그 많은 그 유산화를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미 유산화 사업을 시작을 하고 계신 분 혹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뭐 힘든 시기가 왔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고민해서 질문을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정은 골드님께 그 질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면서 속 시원한 해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정골드님은 유산화 하기 전에 삶, 유산화를 한 다음에 삶, 인생이 있겠죠. 유산화를 하기 전에 인생,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었고, 그 일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는지, 그 부분을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우리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원래. 네, 한스폰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붙여놓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딱 좋아, 딱 좋아. 네, 아유, 우리 둘이 되게, 제가 남자 김산 별명도 얻었었는데, 걱정이 되지만, 네. 제가 회사 소개랑 뭐 제품 강의랑 여러 가지를 다 했었는데, 이렇게 떨렸던 적이 없었어요. 정말,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다른 강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벌써 얼굴 빨개진 거 보이시죠? 예, 그래도 질문에 충실하게 한번 제 경험을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좀 저 같지 않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돼요. 음. 유산화 하기 전에 삶은 어떠셨는지. 네. 저는 그냥 평균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외고를 나와서 대기업 회사원이었다는 말을 드렸는데 그렇게만 보면 제가 원래부터 공부 잘한 애 같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어릴 때 운동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예, 무용을 전공했었고요.
그 제 의지와 상관없이 무용을 못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 공부랑은 전혀 상관은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점으로 인해서 외고를 들어가게 됐었고요. 또 외고를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외고를 나오면 또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또 밴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이제 라떼는요, 서울 음반이 최고 알아줬었어요. 도레미 레코드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오디션 1위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음반을 내려고까지 했었는데 엄마가 이제 "그럴 거면 외고를 가지 말아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그래서 왜 그때는 이렇게 공부 잘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제가 원래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예체능이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외고를 갔다가 결국은 또 이제 인생을 아주 호되게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못 가니까 또 모자란 스펙을 쌓으려고 그렇게 또 열심히 예, 스펙을 쌓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 괜히 왜 엄마 돈 아껴주고 싶어 가지고 왜 어학연수 갔다 온 애들 치고 저는 영어 잘하는 애들을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돈으로 내가 더 엄마한테 효도해 드리고 싶어서 정말 어학연수 하나 영어 학원 하나 안 다니고 제가 토익 토플을 거의 만점을 받아요. 그리고 중국어, 뭐 일본어, 뭐 컴퓨터 자격증, 그냥 스펙은 다 쌓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스펙을 쌓았는데도 회사를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유가 이제 나이와 학벌 뭐 그런 것들. 그렇게 해 가지고는 99번 자소서를 넣어서 이제 그때 당시 재계 7위인 금호아시아나 그룹 공채를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어렵게 들어가니까 힘들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그때 당시는 제가 잘해서 일을 시키는 줄 알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안 그만둘 것 같으니까 일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화문에 정말 멋있는 건물이었었거든요. 근데 해 뜰 때 그러니까 달 뜰 때 들어가서 달 뜰 때 나와 가지고 정작 저는 그 멋있는 건물을 화날 때 본 적은 우체국 갈 때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또 제 꿈이 그때 당시에는 진짜 내가 최초 여성 임원이 돼 보자. 그래서 정말 몸 바쳐서 일했거든요. 근데 진짜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 웨딩 드레스를 저희 남편하고 엄마가 골랐었어요. 그거 맞추러 갈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정작 결혼식 때 옷핀 꽂고 들어갔어요. 그 짧은 한 달 동안에 살이 또 너무 많이 빠져 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41kg 회사 다니면서까지 빠져서 엄청났고요. 그러다 이제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애사심이 엄청났는데도 경단녀가 딱 되고 나니까 와, 이게 남편이 회사를 못 다니게 했어요. 그 뭐 마련해 놓은 것도 없는데 그냥 일단 못 다니겠어요. 그래 가지고 예. 나중에 한번 왜 그랬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못 다니게 하고 이제 경단녀가 딱 되고 났는데 실질적으로 이 매달 생활비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서 아끼면은 될 줄 알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경조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때 처음으로 현실을 자각했어요. 예. 저는 이렇게 시계나 차를 좋아하지 장신구를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운 게 외국어라 또 동시통역사를 나갔었는데 제가 실력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 그리고 이제 또 젊은 좀 화려한 학벌이라던가 거치레가 좋은 친구들한테 또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또 일자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진실들을 너무 많이 겪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실은 교생 실습 때도 공황장애가 와서 뛰쳐나왔던 1인인데 제가 과외의 길을 접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어떤 뭔가 꿈이 있고 뭔가 사명의식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저의 이 삶의 흐름은 지극히 평범한 그냥 예, 평범하게 자라서 평범하게 컸는데
어떤 제 의지와 상관없이 현실에 밀려 82년생 김지영 나오잖아요. 저도 82년생인데 거기는 그래도 30평대에서 시작했더만요. 저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지극히 현실적으로 살아서 그렇게 과외로 또 제가 잘했어요. 예. 돈 받았으니까 잘해야죠. 그렇게 또한 10년이 넘는 경력을 쌓으면서 그래도 항상 어떤 일이든 탑은 찍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몸이 망가졌죠. 네, 몸이 망가지고 또 많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들을 알게 됐고 제가 가장 크게 유산화를 딱 오게 된 거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이 망가져서였고요. 그렇지만 건강이 망가진다고 유산화를 먹진 않아요. 예, 전 알약도 못 먹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예. 이게 뭔가 앵간히 살찐 건 심장 내놓고 약을 먹으면 빠져요. 근데 몸이 염증으로 가득 차서 살이 찌게 되면 뭘 해도 안 빠지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뭘 해도 안 빠지는 순간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던 게 유산화였어요. 그런데 건강 때문에 유산화를 소비자로서 알게 됐고 그리고 늘 항상 다른 대안이 없을까? 왜냐하면 답답했거든요. 예, 제가 월급쟁이도 해봤고 또 프리랜서도 해봤고 또 자영업도 해봤기 때문에 도대체 남들은 어떻게 살지? 그래서 월급쟁이일 때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진짜 앞자리가 2루밖에 안 되는 월급이었고 또 프리랜서는 너무나 불규칙했고 또 자영업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는 돈은 많이 벌지만 그 돈을 벌 시간도 없었고 그렇다고 매달 버는 돈이 나의 어떤 목돈을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그러기에는 물가나 집값이 너무 비쌌고 그래서 또 재테크도 했었고 근데 그 재테크는 결코 절대 투자지 돈을 벌 수 없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달으면서 항상 다른 대안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로 유산화를 만났지만 그 유산화를 통해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에 눈을 떴고 항상 대안을 찾던 저에게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권리 소득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유산화도 좋으니까 아메이는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전 또 다른 생각을 했어요. 하도 선전선전 그래가지고 갓 신생 성장률 높은 회사도 조사했었어요. 예, 뭐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들을 제 나름대로 조사하고 알아보고 했는데 유산화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유산화를 사업으로까지 진행을 했고 사업을 진행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자, 정원 리더님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질문하지 않은 거에 대한 답변도 다 해주셨어요. 원래 이게 그래요, 라이브가.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정원 리더님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되니까 와,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드는 생각 딱 두 가지예요. 진짜 대단하구나. 진짜 독하구나. 이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더라고요. 진짜 독하기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 잘 그래도 살아오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끼면은 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저는 그게 격하게 공감합니다. 원래 한 사람이 소비를 하고요. 또 한 사람이 소비를 하면은 1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럼 둘의 소비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소비가 10이 돼요. 희한하죠? 소비가 2가 아니라 소비가 10이 돼요. 그게 결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정원골드님께서 이미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유산화를 만나게 되셨는지. 일단 본인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셨을 때 유산화를 소비자로서 만났고, 그때 유산화의 덕을 톡톡히 본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정확하게 유산화를 제대로 들여다보게 된 계기. 소비자였다가 사업자로서 정확하게
그런 게 있어요. 나를 컨택한 한마디, 내 마음을 울린 한마디.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내 파트너 혹은 사업자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제 경험에 비추면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면은 나와 함께 하게 되더라고요. 본인의 마음을 움직인 그 한마디가 뭔지 기억나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저주받은 능력 중에 하나가 기억력이에요.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전 기억을 해요. 저희 처음을.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제가 고3 입시 선생을 10년 넘게 하면서 물리적인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품을 75살인 엄마가 유산화로 알려주셔가지고 유산화로 먹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관리해 주신 그 명함, 이희정 다이아몬드 디렉터님이시죠. 예. 이희정 그 다이아몬드 디렉터님의 명함을 카톡으로 받아서 저는 연락을 카톡으로 나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몸도 안 좋고 또 인간관계를 저는 넓게 맺질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먼저 자세하게 알려주시려고 전화도 해주시려고 하고 만나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일단은 카톡으로만 대화를 했어요. 음,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이 바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제품만 그냥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품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포장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건 여담인데요. 일주일 리셋을 포장하고 4주 다이어트를 포장하잖아요. 근데 일주일치만 일단 포장을 했는데 그때 새벽 4시였어요. 제가 3시 반에까지 일을 하고 새벽 4시에 리셋을 포장하는데 와 이거 일주일도 이렇게 힘든데 4주치를 어떻게 포장하지? 막 이랬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포장한 게 억울해서 제가 잘 지켜 먹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이것도 팁이라면 팁이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처음에 5주치를 주문을 했고 5주치를 받아서 한 3주차 때 이제 먹고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2차 다이어트를 한 번 더 할지 아니면은 3차를 바로 넘어갈지. 근데 제가 그 사이에 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돼요. 일단 제 몸이 느껴요. 저는 하루에 커피를 3샷으로 셀 수 없이 많이 먹었던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눈을 감은 채로 커피를 빨대로 빨고 눈을 뜨는 예. 그랬던 사람인데 리셋을 하는 동안 커피를 안 먹었거든요. 잘 지켰고 뭐 2차 때도 아메리카노 한 잔 저한테 아메리카노는 보리차였는데도 정말 정확하게 지켰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그게 3, 4주 차였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게 안 피곤한 거예요. 늘 커피를 먹어야만 각성 효과가 났었는데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제가 한 5년 전 컨디션으로 돌아간 느낌? 그게 일단 가장 쇼킹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옷이 들어가요. 몸무게는 변화가 별로 없는데.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런 쪽으로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이집 엄마들이 저를 보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저희 아기가 그때 당시에 5살, 6살 요때였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일을 하다 보니까 원에 맡기니까 한참 왜 아플 때예요. 근데 아파도 이비인후과 가서 항생제 정말 독하게 먹인 다음에 보내는 그런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 건강, 그리고 또 저희 남편이 장하고 비염이 굉장한데 저희 남편은 이제 녹용 홍삼도 안 먹어요. 일체 합성을 거부하는 사람이라 건강이 늘 걱정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희정 언니예요. 저한테는 예전에 희정 언니가 먼저 이제 자꾸 한번 만나서 이제 상태도 보고 또 헬스팩 일주일이 모자란 부분도 주려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잡았다가 또 제가 일이 생겨가지고 캔슬하고 그런 걸 여러 번 하고 나서 정말 어렵게 만났었어요. 정말 어렵게 한번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예, 안 만나 사는 얘기를 했어요. 사는 얘기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희정 언니가 사람이 참 좋아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같지 않죠. 예. 그런데 소탈하고요. 그런데 언니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유산화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예. 유산화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저한테 그 딱 제 마음을 움직였던 그 말이 뭐였냐면 끝이 다르다는 말이었어요. 끝이 다르다는 말. 예.
그랬거든요. 정원아, 너같이 열심히 사는 애들은 뭘 해도 잘 돼. 근데 유산화는 끝이 달라.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 예. 저는 희정 언니한테 보상 구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유산화의 제품력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서플리먼트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서로가 사는 이야기, 그리고 언니가 유산화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또 유산화를 통해서 언니가 뭘 얻었는지. 그때 당시 저한테 그렇게 팀 자랑을 하셨어요. 우리 팀이 이렇고 이렇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산화로 인해서 바뀐 언니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진짜 너무 응원하고 싶었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언니한테 했던 이야기가 나중이에요. 나중에 근데 이미 그때 제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언니가 원하는 목표를 갈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이 다르다는 말에 물어봤죠. 뭐가 다른지를. 그랬더니 스타터 킷 갖고 오래요. 그래서 스타터 킷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왜 두꺼운 거 비닐에 있는 거. 그래갖고 제가 비닐에 있는 걸 갖고 왔죠. 그랬더니 이렇게 다들 안 뜯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했는데 그걸 또 안 보고 소파에다가 놓고 또 수다를 떨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는 그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스타터 킷을 그날 밤 저희 남편이 보게 돼요. 저희 남편이 그 스타터 킷을 정독을 하고 유산화를 한 보름 동안에 거실에서 잤거든요. 그때 당시 집이 되게 좁아가지고 애기하고 저하고 같이 자고 남편은 거실에서 잤는데 그 스타터 킷과 유산화의 유튜브를 보름 내내 잠 안 자고 봤던. 예. 근데 그걸 정작 저는 그때는 몰랐고요. 예.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저희 남편이 보름 후에 저한테 그 희정 언니와 그 남편분을 그 집에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속으로는 이 진상이 또 뭐 진상을 또 이러나 싶어가지고 걱정이 됐었죠. 근데 나중에 후에 알게 된 거는 저희 남편이 먼저 사업성을 봤었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질문도 만들어 놓고 이미 사업의 구상안까지 다 짜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라고요. 네. 자, 어떻게 해요? 아니,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되게 많이 와닿는 말씀 아닌가요? 유산화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누군가가 나의 파트너가 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다른 데 있습니다. 너처럼 열심히 일하는 애는 뭘 해도 잘 돼. 근데 유산화는 끝이 달라. 보상 플랜 설명 안 했다 그랬잖아요. 서플리먼트 안 폈습니다. 알아보고 싶게끔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전과 그 후에 수많은 얘기가 있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기억나는 게 있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 3, 4주차 해독을 하고 3, 4주차 변화가 굉장히 컸었다. 확 와닿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3주에서 4주 정도는 리셋 1, 2단계를 시키자. 누군가의 몸을 변화시키려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 같아요. 1단계 1주, 2단계 3주까지는 어떻게든 시키자. 그러면 이 사람 몸의 변화가 반드시 온다. 오케이. 자, 이제서 이제 세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질문이 10가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30분 지났어요. 두 가지 했는데. 재밌죠, 그래도, 그죠? 자, 세 번째 질문 넘어갑니다. 유산화를 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일 딱 두 개만 콕 집어서 짧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이게 제일 긴데 어떡하지? 최대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어요. 제가 1년 반을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진짜 깜짝깜짝 놀랐을 때가 많은데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저는 사실 제품을 쉐어해서 골드까지 가진 않았거든요. 전부 다 사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공유잖아요. 소개고. 대부분들은 다 자기 지인만 소개하고
제품이 발이 달려 가요. 근데 그래서 저 같은 사업자들은 지인의 지인을 소개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더 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내 친구의 시아버지, 또 내 친구의 언니, 내 친구의 엄마, 이런 분들을 소개받는데 어떻게 그냥 하겠어요. 그죠? 그때 진짜 유산화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정작 제가 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유산화에 유자도 안 꺼내고 긁은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예, 나 믿어 안 믿어. 100만 원이야 50만 원이야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오히려 그렇게 지인분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건강에 관련된 케이스는 다들 제 지인의 지인들의 케이스 중에서 제가 되게 보람을 느꼈던 건 제 친구 시아버지께서 파킨슨 병이셨어요. 그리고 그 제 친구의 그 시어머니가 그 막 이상한 주술을 믿으시는 거 있잖아요. 봉침 맞으시고 그런 어르신들이 좀 있으세요. 뭐 민간요법을 굉장히 맹신하시는 예,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파킨슨이 점점 너무 악화돼 가지고 이제는 정말 안 좋게 될 거라고 선고까지 받으셨던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들을 리셋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드실 수 있잖아요. 저는 상대를 힘들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한번 해보고 싶으셔가지고 리셋을 하셨다가 조금 무리가 오신 거예요. 연배들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안심을 시켜드리고 그럼 그분의 컨디션에 맞춰서 제대로 드실 수 있게끔 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민간요법인 맹신자이셨던 분께서 헬스팩이 정말 좋다고. 먹을 때와 안 먹을 때와 정말 다르다고. 그래서 헬스팩과 다른 제품들을 본인들이 알아서 주문해서 드시는 예. 그리고 파킨슨을 앓으셨던 아버님도 병원에서 더 이상은 악화가 되지 않는 그거를 제가 한 6개월 동안 예, 추적 조사를 하면서 이제는 제가 관리해 드리지 않아요. 본인들이 주문해서 드세요. 근데 그러한 게 되게 보람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또 모시고 소개를 받은 지인분들 중에서 항암 치료를 16차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갑상선 쪽으로 안 좋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아유 뭐 나는 그렇게 좋은 줄은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약이 아니잖아요. 그죠? 서서히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열심히 드셔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이제 1년 반이니까는 지금이야 건강검진을 하시고 또 이런 분들이 건강검진에 되게 예민하시거든요. 더 복잡해요. 근데 수치가 깨끗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게 하지는 않으세요. 자기 친구한테 얘기해요. 내가 안 챙겨 먹었거든 하면서 이제 황당하죠. 나한테 챙겨 먹었다 그랬는데 내가 안 챙겨 먹었는데 내가 띄엄띄엄 먹었거든. 근데 내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갔는데 다 깨끗이 나왔대. 뭐 이런 말을 저를 앉혀놓고 지인분한테 얘기를 하시는. 예. 그래서 좋아 제품. 내가 이것저것 다 먹어봤잖아. 근데 유산화 좋아. 그러면서 그렇게 별로 좋은 줄 모르시고 안 지켜 드시는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저한테 왜 드셨는 줄 아세요? 제가 그게 감동이었어요. 좋은 줄도 모르겠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제가 항상 저는 제품 플러스 뭔가 플랜 B로 제안을 해드려요. 그분의 타이밍이 올 때 도움이 되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냥 신용카드를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정은 씨 아무리 돈 없어도 이거 24시 못 낼 돈은 없진 않아요. 뭐가 됐든 그냥 알아서 해줘요. 뭐든 알아서. 그렇게 저를 신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뭉클했어요. 네. 좋다고도 안 하시고 뭐 다 이거 별로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도 그거를 그냥 안 지켜 먹었다 하면서도 이게 점 있고 카드 맡겨주시고 또 지인분한테는 좋다고 저보다 더 잘 말해주세요. 전 잘 그런 말 잘 못해요. 그런데 막 해주시고 예. 그리고 막 할머니들이 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라고 사업자인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보통은 사업자들이 어머니 너무 이뻐지셔서 하잖아요. 저희 그런 걸 못 하거든요. 오히려 나 좀 좋아지지 않았어요? 나 남들이 이뻐졌다는데? 그럼 제가 이게 또 얼어요. 좀 바뀐? 예.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나이 드신 분의 연륜이 정말 무서운 게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건 어머님이 자기 지인분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오메가3 하나 열 걸로 먹으라고. 근데 그 어머님이 해주신 말이 60대 분이세요. 복렬 씨.
우리 나이 들어서 밥값 네가 내니 내가 내니 싸우지 말아야 되잖아. 정은 씨가 그렇게 해줄 것 같아. 그냥 나 믿고 먹는 거 여기 걸로 바꿔 먹어봐. 저는 그 말이 너무 근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이렇게 또 막 심쿵 오고 막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제가 유산화가 아니면 어디서 진짜 인생 공부하는 느낌? 예. 그리고 뭐 사업으로는 너무 많죠. 제가 또 사업의 바다지만 사업으로는 가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새 이진희 이소진 리더님, 이진희 리더님 소비자셨거든요. 그래서 따님이 먼저 사업을 보시고 이제 나중에 어머님께서 또 이제 사업을 하셔서 그 두 분이 각자의 홈미팅까지 여셨잖아요. 예. 이게 진짜 유산화의 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렇게 그 집의 건강도 도와드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먼저 경험했다고 노하우란답시고 알려드리고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요번에 다이어트 챌린지 하면서 또 제가 너무너무 좋은 친구를 얻게 됐어요. 예, 그래서 너무 좋은 친구를 얻게 돼서 제가 그 친구 덕분에 운동을 해요. 제가 사업자인데요. 다이어트 챌린지 하기 전에 이 친구가 언니 인바디 기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인바디 잘하는 거를 저한테 정리해 주고요. 언니 이거 영상 찍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알려주고 오히려 사업자 같아요. 그리고 맨날 7,000보 만보 했다고 알려주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같이 걷는데 제가 표현은 못했는데 되게 감동받았었어요. 언니 나는 이촌동 이사 와가지고 제일 좋은 게 언니를 알게 된 거라고. 그 말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소소한 감동들이 너무 커가지고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할 때 99가지가 그지 같아도 한 가지가 맞으면 나머지를 덮듯이 예, 너무너무 좋은 경험을 했어요. 예. 네, 네.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유산화를 15년, 16년 차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데 저의 경험과 비슷한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누군가의 건강을 찾으면 일단 저는 기분 좋죠. 그리고 제가 소개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그 자리에 누군가를 끌고 와서 앉혀주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유산화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유산화를 하면서 그 다음 질문이에요. 유산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일상 중에 유산화를 하기 전과 유산화를 한 다음에 가장 많이 바뀐 일상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해야죠. 저는 일단 워킹맘이에요. 뭐든지 전 예습니다. 워킹맘이잖아요. 예. 세상의 모든 워킹맘은 쉽지 않아요. 친정엄마가 애를 봐주셔도 쉽지 않고요. 안 봐주셔도 쉽지 않고요. 뭐 남편은 남의 편이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건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 기존에 직장 생활을 했다가 유산화를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달라진 거를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제 안의 변화들이 많아요. 일상이. 일단은 전에는 엄청 일하고 또 그걸로 건강 망가져서 또 건강을 찾으려고 돈을 쓰죠. 그리고 또 전에는 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다른 거를 하죠. 근데 유산화가 얼마나 재미냐면요. 우리는 건강하고 이뻐야 돼요.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돈, 다이어트에 대한 돈, 미모에 대한 돈이 나의 권리소득으로 이어져요. 그게 진짜 기깔나요. 그리고 또 하나,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전화기예요. 전화하고 카톡하는 거. 그런데 과외를 하면서는 그걸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유산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임하는 자세가 달라요. 과외는 스트레스였지만 이 유산화로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한테 필요한 저의 유산화를 알려주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저의 자세, 그리고 이 사람을 진짜 내가 한번 이해해 보려는 어떤 노력. 그러니까 유산화 덕분에 제가 요새 복과 덕을 짓는 느낌이 들어요.
전에는 그냥 제 일만 잘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됐었어요. 근데 이 유산화라는 일은 사람과의 관계십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인생을 100살, 130살이라고 했을 때 남은 인생을 정말 잘 살 수 있는 계기점이 됐고요. 그래서 제 마음가짐이나 제 생활이나 매일 아침이 달라요. 다른 기분으로 시작해서 다른 기분으로 끝나는. 그리고 더 좋은 건 그 모든 것들이 축적이 돼서 돈이 된다는 거. 다른 일들은 그냥 직장 돈 땡.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로 돈 쓰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의미 없는 그냥 한낱 쾌락에 불과한 일들을 많이 낭비를 하죠. 물론 그것도 낭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유산화는 유산화를 잘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과 모든 태도들이 즐거움으로 연결되는 그것도 내 인생의 복이 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과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바운더리가 없어요. 진짜 위와 더 원이 돼요. 그게 많이 다르고 그리고 가장 많이 달라진 일상은요. 가족과의 관계예요. 네, 이야깃거리가 생겨요. 저는 1년에 몇 차례 엄마한테 전화를 안 하는 딸이었어요. 네, 되게 아들 같은 딸이고 연락을 참 안 하고 대화도 잘 안 하고 남편하고도 정말 연락 오면 큰일인 건 거예요. 뭔가 큰일 나서 서로 연락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이인데 유산화로 인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도 조금 조금씩 바뀌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마이크를 안 켜고 리액션 했네요. 정말 많은 게 바뀌죠, 유산을 하면은. 저도 김정 리더님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가 많아진다는 거. 근데 부작용도 있어요. 맨날 유산화 얘기만 해요. 맨날. 허구 헛날 유산화 얘기만 합니다. 그게 유일한 부작용이에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 그 부작용 끝에 긍정적인 반응이 와요. 자, 그리고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산화 제품만 드시고 있는 분이나 유산화 사업을 알아보고 계신 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일단은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진짜 건강을 얻거나 건강과 돈 두 개를 다 얻으실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소개해 주신 분한테 꼭 밥을 항상 만날 때마다 사시고요. 먼저 제품만 드시는 분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제품을 드신다는 거는 다른 분들보다 뭔가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예, 그게 PC든 BC로든. 어떤 기회냐면요. 올바른 소비자. 예, 올바른 소비자. 이 지금 흘러가는 유통의 흐름은 요새 엄청 건강기능식품들 많이들 광고하시잖아요. 근데 보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고 제품을 선택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뒤에 제품 뒤에 성분을 보고 제품을 사게끔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중 상품들이 뒤에 성분을 올바른 성분을 사용해서 제품을 유통을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은 게 유럽에서 파는 음료수, 조금 선진국의 유럽이요. 거기에 성분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과육, 과즙, 그러니까 정말 오렌지에서 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스 뒷면을 보시면요. 0.1, 0.01, 나머지는 전부 다 합성 향료나 설탕, 구연산이에요. 예. 그 말은 뭐냐면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아유, 뭘 그런 걸 따져. 예, 그거를 별로 등한시하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소비자가 그런 문화를 가지면 대중 산업도 그런 문화로 돌아가요. 소비자가 똑똑해야지 제품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특히 먹거리라던가 먹는 거는 항상 예민하고 따져보고 뒤에 성분을 검사하셔야 되고요. 심지어 그 성분조차도 거짓말이라고 가끔씩 뉴스에 때리잖아요. 예, 그런 장난질은 칠 수 없게끔 소비자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유산화를 소비자로서 채택을 해주시는 거는 올바른 소비 문화에 있어서도 기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캐나다 보건성에서 영양제 비교 가이드 책이 교보문고와 국공립도서관에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씩은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교보문고에서. 영어로 돼 있어도요. 뒤에 다 별로 나와 있어요. 사실 별보다는 메달이 더 의미가 있지만 어쨌건. 그래서 그걸 보시고 주변에 진짜 요새 막 광고하는 제품들도 거의 다 있거든요. 예. 다 형편없어요. 그런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한테. 우리 개돼지 소리 듣지 말고 올바른 소비자 되자. 소비자가 무서워서 이 회사들이 장난질 안 치고 올바르게 제품을 좀 만들 수 있는 문화를 우리부터 좀 만들자 하고 저희 같은 사업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로서도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딸한테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먼저 받고 그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유산화 제품만 드시는 분한테 뭐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 했더니 저희 딸이요. 유산화 진짜 좋거든요. 근데요, 사업은 더 좋아요. 라고 8살짜리가 꼭 하세요. 이럴 말까지 꼭 해달라고 해서 제가 했어요. 근데 제품도 너무 좋아요. 제품도 너무 좋고 바디나 화장품은 더 바꾸셔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제품을 쓰시되 2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첫째, 소개해 주신 사업자분한테 평생 매칭 보너스 자격은 반드시 따게 해달라고 좀 알려주세요. 네. 평생 매칭 보너스가 뭐예요? 오늘 뭐 이상하게 좀 이런 단추 여러 개 다신 분이 얘기를 하던데 나 그거 어떻게 하면 따요? 라고 꼭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그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평생 매칭 보너스 자격을 딸 것. 예. 그리고 2번째는 집에서 쓰고 있는 유산화하고 겹치는 모든 상품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유산화가 어떻게 돈으로 돌려주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할지 말지 결정하셔도 돼요. 네, 꼭 그거 2가지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업을 알아보시려는 분한테는 마찬가지로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재테크의 개념으로 유산화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주식하고 부동산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주식하고 부동산을 했었는데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유산화로부터 얻는 소득을 냉정하게 한번 같이 비교해 주세요. 그리고 2번째는 사업을 하시게 되고 알아보시고 무언가 이거에 대해서 내 미래의 그 맵을 그리실 때 지금 하고 계시는 일 혹은 기존에 하셨던 일이랑 똑같이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딱 그 반 정도만 1년만 해보세요. 딱 그 반 정도만. 반 정도만 유산화로 딱 1년만 제대로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2가지. 소비자도 2가지, 사업자도 2가지. 그것만 꼭 한번 해봐 주세요. 네. 네. 소비자도 2가지, 사업자도 2가지. 저는 따님의 말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유산화 진짜 좋아요. 근데 사업은 더 좋아요. 그게 유산화입니다. 그냥 드시기만 해도 되고요. 사업까지 같이 하시면 여러분을 인생에서 정말 자유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할게요. 마지막 질문, 벌써 마지막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김정골드님. 유산화 전에 직업이 선생님이셨어요. 그죠? 선생님이셨는데, 학생들한테 가르치실 때 뭐 전문직, 안정적인 직장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 학생들은 그런 정보를 많이 들을 거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직이고 안정적인 직장들 몇 개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중에 간호원이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따는 뭐 부동산, 유치원 교사, 복지사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전문직이에요.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한테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유산화 사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제가 과연 선배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한자로 풀면 먼저 선이니까. 예. 제 개인적으로 제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어,
저를 선생님으로 보지 말라고. 예. 왜냐하면 돈 받고 한 거잖아요. 예. 저는 항상 정확하게 그 기브 앤 테이크의 논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주고 고용한 나에게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챙겨가자. 예. 항상 좀 정말 선생님답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말 중에서 많이 했던 말이 나이는 책임감의 무게라고. 먼저 경험한 그 책임감의 무게지 전혀 잘난 게 아니라고 했던 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책임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에요. 근데 유산화 네트워크도 책임감이죠. 그죠? 말씀해주신 간호사, 복지사 자격증, 제가 과외를 10년을 넘게 하면서 제 나름의 딜레마들이 참 많았었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했었고 또 그 이루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사원증을 껴안고 잤었거든요. 매일같이 껴안고 잤었어요. 그랬는데 또 그것의 그 상실감, 박탈감 뭐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죠. 좋은 대학교 나와서 현대차 나와가지고 좀 잘 부딪혔던 것들. 그래서 과연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목표와 그 간절함을 이루고 난 다음에 세상을 조금 먼저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그게 늘 항상 딜레마가 올 때마다 제가 이 친구들한테 공부는 당연한 거고 그 외로 가르쳐줬던 건 습관과 태도였어요. 습관과 태도. 그리고 의지. 예. 그래서 올바른 습관과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되면 뭘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항상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르지 않다고 봐요. 네. 유산화 네트워크이든 뭐 월급쟁이든 프리랜서든 자영업이든 뭐 나이와 상관없이 직종과 상관없이 이 책임감의 무게는 다 같은 것 같고 습관과 태도만 올바르게 잡는다면 내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고 같이 또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경찰 공무원이 꿈이었던 친구하고 나눴던 대화가 있어요. 너무나도 간절해요, 경찰 공무원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경찰 공무원이 되고 싶냐고. 근데 안정적이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찰 공무원은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예, 이제 더 이상 안정적인 직업은 어느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안정적이어서 좋은지.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난 다음에 저하고 대화를 나누었더니요. 있어 보여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내 마음을 정확하게 내 스스로가 알고 내 스스로가 정확히 표현하는 것에 조금 미숙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진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걸 제일 잘하는 직업이 저는 네트워커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커가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요새 정말 많이 생각을 하는데 가장 정직하고 가장 솔직하고 예, 가장 직관적이죠. 그래서 그런 분일수록 더 네트워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실력과 상관없이. 근데 어쨌건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제가 나누었던 거는 있어 보이는 거 그 말에도 많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남부럽지 않게 멋있고 근사하게 살고 싶고 내 가족을 제대로 지켜주고 싶고 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은 힘이에요. 자본을 내가 얻을 수 있고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합법선 안에서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네. 노동 수익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도 하고요. 그리고 부업도 하고요. 다른 대안도 만들어 놓고요.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전체 로드맵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100살, 130살 산다고 했을 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언제가 은퇴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지 정확하게 좀 숫자로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항상 저희 아이들, 그 애들하고 학생들하고 했던 말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였어요. 그래서 항상 숫자로 모든 거를 분석하고 숫자로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공부 목표를 세웠던 그 기억이 있어요. 유산화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인생 전체의 로드맵을 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 스스로 아주 솔직하게 나와의 소통을 먼저 한 다음에 내가 지금 목표, 내가 하려는 일, 그것의 장점, 단점,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세상의 모든 직업은 귀해요. 모든 꿈은 귀하고요. 꼭 유산화가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목표가 후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거나 예상하지 못한 당황함을 겪을 때 유산화가 아주 든든한 플랜 B가 되어서 딱 이렇게 어깨 벌리고 기다려 줄 거예요. 그러니 건강 챙기시면서 본인이 하시려는 일들 충실히 하시면서 인생 전체 즐기시면서 편안하게 즐겁게 유산화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까지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시간 같았어요. 인생 선배로서 인생으로 따지면 제가 선배인데 저보다 인생이 훨씬 선배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은 정말 많은 거를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그 경험 때문인지 몰라도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리고 숫자로 표현한다. 제가 항상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숫자만 믿습니다. 다른 건 안 믿어요. 숫자만 믿어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로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선아 선배로서 자, 이 시점에서 마무리 말씀으로 임지영 골드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산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까 하지 못했던 질문이에요. 김정은 리더님이 유산화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최종 꿈 혹은 목표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자유롭고 싶어요. 네. 누구한테 통제받거나 지배받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저는 뭔가 타에 의해서 제 삶이나 제 가족이나 흔들리는 일을 겪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강해지고 싶어요. 그 강해지려면 돈이 필요해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돈 때문에 유산화를 선택하진 않았어요. 돈을 버는 방법은 많아요. 벌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러나 자유,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건 유산화밖에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게 좀 컸었고요. 또 부동산으로 좀 어느 정도 만들어서 자유도 솔직히 조금은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유산화를 선택했던 건 사실 맨 처음 질문하고 같아요. 저는 제 노력에 대한 자신감은 있어요. 노력만 제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 있잖아요.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깨닫고 나서 참 좀 답답했었어요.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지 않았죠. 그리고 세상과 단절도 했었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돕고 싶었어요. 예. 뭐든지 정말 열심히 좋은 마음으로 잘 살면 정말 잘 살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손 내밀고 잡아주고 도와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게 저의 가장 큰 유산화였어요. 그래서 유산화는 사실 굉장히 글로벌 대기업이거든요. 삼성전자, 현대차는 SAT나 오만 시험을 다 보고 뽑지만 유산화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를 정말 실력 하나만으로 진검승부 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제대로 비즈니스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수많은 멤버십이 발생하겠죠. 화이버즈 하나만 드시는 분, 정말 바이오메가 하나만 드시는 분, 아니면은 소비자의 컨디션인 사업자이신 분, 아직 타이밍이 오지 않으신 사업자분, 그 모든 분들 누구 하나 다 이탈되지 않게 다 담아서 그들의 타이밍이 올 때 도울 수 있도록 저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딱 버티고 제대로 비즈니스 한번 해보고 싶고요. 제 꿈은 네트워크 마케팅 셀럽 1호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3년에서 5년 안에는 1인 1 네트워크 시대가 와요. 정수기처럼. 모두가 네트워크 제품을 가입해서 쓰고 그게 또 당연시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같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새로운 21세기에 맞는 네트워크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테레비에 나오는 게 꿈이었는데 이게 네트워크는 테레비에 못 나오게 한다 그래갖고 제가 좀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테레비에 나와서 우리 팀원들 또 제 소비자들 또 제 파트너들 어깨에 뽕 달게 사업하게 하는 게 제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5년 동안에 제가 기존에서 벌었던 돈을 5년 안에 유산화로 만들어서 제 딸이 지구본을 딱 돌려가지고 탁 찍으면 그냥 그 순간 여권이랑 신용카드만 들고 가는 거. 예, 그게 저의 이제 중기 목표죠.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본 유산화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나눔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착한 사람들, 정말 어떤 것이든지 좋으니까 기회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 제가 다 도와주고 싶어요. 됐을까요? 정은혜다님의 꿈까지 들어봤습니다. 들리시나요? 테레비에 나오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테레비에.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 같아요. TV도 아니고 텔레비전도 아니고 테레비에 나오고 싶어 하시는 정은혜다님의 꿈. 방송국을 하나 만들거나 사면 되죠. 출연 안 시켜주면. 그렇지 않나요? 케이블. 깔까 하나 삽시다. 제가 투자할게요. 24시간 유산화 사업자 네트워크만 틀어놓읍시다. 24시간 전국 방송으로. 깔까 뭐 어렵나? 오케이. 자, 오늘 저희 김정은 리더님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근데 오늘 제가 이 시간을 저도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긴장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와닿는, 누군가의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저영골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돈수방 오늘 저는 이만 물러갈 거고요. 호스트님이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진심을 다해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정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매끄러운 진행을 해주신 우리 김사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하면서 또 도레미 레코드, 뭐 서울 음반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왜 다 알아듣는 걸까요? 네, 여기 계신 이 젊은 이소진 리더님 이런 분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실 텐데 좀 씁쓸합니다. 네, 네, 다음에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은 리더님. 네, 그리고 뭐 돈수방 돈 버는 수요일 돈수방이 뭐 테레비 하죠 뭐 그냥 네. 매주 하다가 그냥 매일 하고 그냥 우리 테레비를 하나 하죠 뭐. 네. 매달 제가 출연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신 얘기 중에 그 희정 스폰서님이 끝이 다른 일이 유산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저도 되게 많이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매주 호스트 권한으로 마음대로 아메리카노를 쏘는 또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뭐 꼭 사업자 아니더라도 소비자라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제 막 유산화를 아시게 된 분도 지금 현재 본인의 상태에서 느끼는 유산화에 대한 진심 네, 한 줄로 해서 네, 저희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그 중에 가장 진심이 와닿는 한 분께 제가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주 또 열심히 누군가에게 꼭 유산화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건강, 누군가의 노후를 걱정하면서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동영상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